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내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당뇨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준비했습니다. 자, 4인사색 저희가 임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뇨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당뇨에 대한 공포심을 좀 해소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뇨 진짜 할 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지만 오늘 꼭 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음식이나 운동, 생활습관 이걸 통해서 오는 병인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90% 이상은 한의학으로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회복이 가능하고 원인이 나오니까. 하지만은 이제 지금 당뇨 수치만 가지고 당뇨를 전 단계로 나누어서 당뇨약을 복용시켜서 2형에서 1형으로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당뇨의 원인이 췌장에서 발생이 돼서 오는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로 안 내봤지만 제가 임상 경험상 5%가 안 됩니다. 3, 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심장, 폐, 간, 위, 신대장, 방광, 그 다음에 체질 유전적인 노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장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뇨가 합병이 너무 심각해서 많은 공포를 갖고 있는데 한의학의 치료를 통해서 근본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고민인 만성질환인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90% 이상의 합병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랜 양약 복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당뇨에 대한 공포만 갖지 마시고 당뇨는 물론 당뇨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의원에서 반드시 치료받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당뇨를 한 번 걸리면 이 완치가 안 되고 또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형님들이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 완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를 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 정확한 거예요. 결국은 약 때문에 당뇨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당뇨가 생긴 이유는 잘못된 생활 환경과 습관이란 말이에요. 물론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당뇨가 왔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당뇨가 치료가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약을 먹어서 당뇨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례자가 나와서 자기가 식품 개선을 통해서 음식 개선을 통해서 그 심했던 당뇨가 해결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사례를 설명해 주니까 그걸 듣고 있던 양방 의사 선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가 원래 이렇게 싸우는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제 성격상 거기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자면 당신이 그것을 먹어서 혈당이 정상적으로 잡힌 이유는 바로 이런 음식이 당신 체질과 어떤 관계성이 있고 하지만 이게 체질이 맞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티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폭력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형님 왜 화병이 왜 안 나겠냐. 맞죠. 화병이 났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심각해. 저는 지금 당뇨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라면 설탕당자의 소변요자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 한의원에는 그 소변 검사기가 있어요. 당뇨 환자들 소변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6, 7명이 소변에서 당 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도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하잖아요. 꿀처럼 달콤한 소변을 본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당뇨라는 게 왔고 우리 전통적으로는 소갈 아닙니까? 말을 소자에 목말을 갈.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합병증이 오고 갈증이 나면서 살이 빠지고 사지가 썩고 이런 것들은 사실 췌장 손상형 당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면 다음다식, 다뇨, 체중 감소, 그리고 소변에서 당이 새어나오는 이 5대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대의 당뇨 환자 중에
통계를 내보면 2.3%밖에 안 됩니다.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후천성 급성 췌장 손상형 당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이 망했네, 뭐 가까운 지인이 죽었네 해서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갈증이 나고 막 너무 기운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제 발로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당뇨가 높은 걸 알게 되죠. 자, 그런 경우는 후천성 급성 췌장 손상형이에요. 이게 15.4%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두 개를 뺀 80%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다음다식, 다뇨,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우연한 종합검진상에 양방이 정해놓은 그 기준치에서 약간 오바가 되면 야, 너 당뇨야 먹어라. 이래가지고 의미 없는 약을 10년, 20년 이렇게 먹다 보면 그런 약들이 전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들이에요. 이게 다 쥐어짜듯이 분비를 시키다 보니까 10년, 20년 췌장이 지치게 돼요.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이 만성 췌장 손상형 당뇨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걸 약인성 만성 췌장 손상형 당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저는 형님처럼 뭐 그런 성격이 아니라 너무 과격하긴 하지만은 형님의 그 울분을 나는 충분히 임상에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 원장이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췌장을 아껴 쓰자고 하는 것과 완전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오늘은 저도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치매암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당뇨를 보면서 혈당이나 요당은 당뇨병이 아니에요.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2형 당뇨나 분비가 안 되는 1형 당뇨는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췌장이 이상으로 오는 당뇨는 많지가 않은데 뭐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몸이 차지게 되면 당이 오르거든요. 당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예요. 스트레스 받고 오르고 그값이 항진되니까. 그 다음에 냉하게 되면 무조건 올라요. 왜냐하면 냉하게 되면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하는 건데 아니, 호전 반응을 가지고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냉기 들어오고 또 찬 걸 얼마나 여름에 또 에어컨 빵빵 틀고 찬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게 당이 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다 당뇨로 하면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시간을 싸우고 그 다음에 잘못됐다고 한국에 이야기해봤자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다가 얘기하시려고?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가서. 네. 책 보면 이제 당뇨 대가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휘테크라든가 샬렌버그 박사라든가 뭐 이런 박사들은 우리하고 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을 미국에 내서 진짜 대한민국 말입니다. 이 당뇨 이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의원에서 훨씬 잘 고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제발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당뇨에 대한 공포를 갖는 것이요. 아무래도 이 합병증에 대한 공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당뇨는 합병증을 무조건 동반하는 걸까요? 네, 우리 주변에 당뇨 환자가 2천만 명을 하는데 실제로 당뇨 합병증으로 뭐 발을 자르고 이런 걸 흔히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죠. 자, 그러니까 합병증은 정말 다음다식, 다뇨, 체중 감소, 소변으로 당이 새어나오는 진짜 오리지널 증상이 꽤 오래 회복되지 않고 진행되었을 때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현대의학이 내리는 당뇨의 거품 진단이 얼마나 많냐면 췌장 비손상형 당뇨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당뇨가 아니에요. 아니지. 소변에서 당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름을 붙이자면 고혈당증이라고 불러야 돼요. 소변으로 당이 안 나오는데 왜 당뇨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단순 고혈당증은 췌장 비손상형이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체중이 5kg, 10kg 이상 살을 빼야 될 경우가 많아요. 뚱뚱한 당뇨인 거지.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이나 해독을 통해서 체중 조절만 해도 80% 이상의 당뇨는 완치가 됩니다. 합병증도 안 와요. 그런데 이 췌장 비손상형 이 뚱뚱한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이 오는 경우는 인슐린 분비 촉진형 약을 10년, 20년 오래 먹다 보면 췌장이 지치면서 그때부터 진성 당뇨 환자로 넘어가는 걸 저는 무수히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이 들어서
약인성으로 합병증이 올 위험성이 높다. 차라리 약 안 먹고 그냥 방치하는 게 그 합병증을 매우 늦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세게 나가시는데. 아니, 박 원장이 네. 정확하게 했는데 내가 정의를 해드릴게.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걸 요당이라 그래요, 요당. 혈액에 일시적으로 당이 많아지는 혈당이라 그래요. 그건 당뇨 환자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과로하게 된다든가 내지는 신장 방광이라든가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소변을 통해서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당 자체가 대사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뇨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우리 음식이 너무 문제가 많고 다 설탕 아니에요, 지금 먹는 게.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 혈액 속에서 당이 많은 당뇨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 먹으면 물을 통해서 희석하기 때문에 그거는 된다고. 그 다음에 진짜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야 돼. 망가지는 당뇨가 몇 프로가 돼요? 내가 볼 때는 없다고 거의. 왜 췌장이 망가지냐고, 멀쩡한 사람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3% 내외를 보는 건데, 당뇨는 왜 심각하냐면 한방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90% 합병증이 와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당뇨 약의 부작용이 그게. 당뇨약을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먹다 보니까 약독으로 인해서 뇌가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뇌경색 치매. 혈관이 망가지니까 실명이 와요. 심장의 혈관 망가지고, 간에서 독소, 신장에 투석하는 사람, 말초혈관이 망가지니까 손, 발가락 자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로 이야기 한의학적으로 상중하, 스트레스냐, 음식이냐, 아니면 과로냐, 신장, 노화냐, 거기에 맞게 한의학적으로 침과 뜬과 약간 하면은 왜 장기적으로 약을 먹는 게 이게 약이 아니고 독이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3일 이상 약 먹지 말아야 한다. 5일 이상 먹으나 말하는 걸 왜 먹어요? 그래서 뭐 수술한 후에 뭐 며칠 먹는 건 모르지만은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개선하고요. 한의학적으로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 자연 치유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제발 대한민국 2천만 명, 2천만 명의 90%는 한의원에서 1,800만 명 정도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당뇨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네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 좀 오셔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이 당뇨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2편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 개 더 합시다!